우리는 매일 옷을 입습니다. 출근길에, 친구를 만나러 갈 때, 혹은 혼자 산책을 나설 때조차도 우리는 무언가를 걸치죠. 하지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옷차림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흔들며 심지어는 당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옷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오랫동안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옷차림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 그리고 관계 맺는 방식까지 드러낸다고 밝혀왔습니다. 일본의 한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옷을 입는가를 보면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무심코 특정한 옷차림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타인에게는 무언의 신호가 됩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옷차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만심 때문에 결국 신뢰를 잃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소박한 차림새가 깊은 인격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옷차림이 드러내는 8가지 성격과 위험한 신호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외모를 평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스스로는 어떤 모습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답을 우리는 옷차림 속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곧 이어질 파트 2에서는 이 주제를 탐구했던 한 사상가의 통찰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옷차림이 단순한 패션을 넘어 인간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 송샤싱츠노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외적인 태도와 옷차림에서 인격을 읽어내려 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 하나는 지금도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립니다. 사람은 옷차림에서 그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즉,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삶의 태도, 자신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배려까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러한 관점은 뒷받침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카렌 파인은 실험을 통해 사람이 입는 옷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자신감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 참가자에게 의사의 가운을 입혔을 때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유명합니다. 옷이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역할을 넘어 그 사람의 내면적 상태와 사회적 태도까지 형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경영자나 리더들을 관찰하면서 겉으로 번쩍이는 명품을 치장한 이들보다 깔끔하면서도 절제된 옷차림을 한 이들에게서 더 큰 신뢰와 안정감을 느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타인을 평가할 때 그가 걸친 옷을 가볍게 보지 마라. 그 옷이 말해주는 진실이 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옷차림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넘어서 옷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신호로 작용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다음 파트 3에서는 첫 번째 유형, 과도하게 브랜드를 과시하는 옷차림. 이 어떤 심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왜 주변 사람에게 위험 신호가 되는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옷차림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이는 옷은 껍데기일 뿐
사람의 진짜 가치는 마음속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우리는 겉모습을 통해 첫인상을 형성하고 그 첫인상이 관계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입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부주의하거나 무책임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첫인상의 한 70% 이상이 외모와 복장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옷차림으로 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가? 내 옷차림은 내 마음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괴리되어 있는가? 옷차림은 결국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소홀히 대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겉모습과 내면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옷차림을 통해 드러나는 구체적인 성격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8가지 옷차림 스타일과 그 속에 숨은 성격 패턴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유형은 바로 깔끔 단정형입니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구겨지지 않은 셔츠, 잘 다려진 바지, 군더더기 없는 액세서리를 선호합니다. 옷장 안을 들여다보면 흰색, 네이비, 블랙처럼 기본적인 색상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이 유형의 사람들은 질서와 안정을 중요시합니다. 작은 약속도 철저히 지키려 하고 사소한 부분에서 자신과 타인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이들과 관계를 맺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쉽게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유형은 때때로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익숙한 길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잘 다려진 옷처럼 삶의 주름도 펴져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죠.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면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시간을 주어야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자유롭고 개성적인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오체이츠마스고란 자유 개성형입니다. 이들은 유행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창조합니다. 형형색색의 패턴 셔츠, 독특한 액세서리, 심지어는 남들이 쉽게 시도하지 않는 헤어스타일까지 과감하게 도전하죠.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자기 표현의 자유입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과 감정을 드러내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대화를 나누면 늘 새로운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시각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유형은 예측 불가능함 때문에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밝고 화려한 스타일로 모두를 즐겁게 하다가도 내일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어 상대방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유로움이 책임감 부족으로 비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바로 그들의 개성을 존중하되 경계선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표현을 인정하되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때 비로소 균형 있는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 유형은 화려 외향형입니다.
이들은 사람 많은 자리에서 단연 눈에 띕니다. 반짝이는 액세서리, 강렬한 색상의 드레스나 정장, 그리고 시선을 사로잡는 패션 아이템을 즐겨 사용하죠. 마치 여기 내가 있다 라는 메시지를 옷차림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어디를 가든 분위기를 살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회적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모임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주변은 활기와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화려함 뒤에 종종 내면의 불안정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외향적인 에너지를 통해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혼자 남게 되면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죠. 또한 관심을 받기 위해 때때로 과장된 행동을 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진짜 내면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화려함만 보고 가볍게 대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외로움과 진정성을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깊은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화려함을 거부하고 검소함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일까요? 네 번째 유형은 검소, 실용형입니다. 이들은 옷을 선택할 때 유행이나 화려함보다 실용성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옷장의 기본 아이템은 대체로 무채색 티셔츠, 청바지, 운동화처럼 단순하고 활용도가 높은 것들입니다. 겉보기에 특별히 튀지 않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대부분 내면의 안정과 꾸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세나 과장을 싫어하고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과 함께 있으면 묘한 편안함과 신뢰를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지나친 실용주의는 때로 감정 표현의 부족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무심하거나 차가워 보일 수도 있고 특별한 날에도 그냥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라는 태도로 상대방을 서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들의 소박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끔은 작은 이벤트나 특별한 제스처로 일상의 변화를 제안해주면 관계가 더욱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소함과는 정반대로 브랜드와 명품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유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섯 번째 유형은 명품 과시형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유명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옷이나 가방, 신발을 착용합니다. 마치 옷차림 자체가 내가 누구인지 보라 라는 명함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들의 장점은 스스로를 가꾸고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멋진 스타일로 주목을 끌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미지까지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모와 분위기에 투자하는 태도는 때로 사람들에게 프로페셔널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유형은 자칫 내적 공허함을 외적 화려함으로 채우려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지만 정작 내면의 자존감은 불안정한 경우가 많죠. 이들은 타인의 인정에 크게 의존하며 물질적 가치로 인간관계를 평가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외적 화려함에만 현혹되지 않고 진짜 성품과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네가 가진 브랜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충분히 소중하다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유행을 거부하고 아예 시대와 동떨어진 옷차림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여섯 번째 유형은 시대 역행형입니다. 이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여전히 지난 세대의 패션을 고수합니다.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체크문의 바지, 유행이 지난 가죽 재킷 혹은 수십 년째 같은 스타일의 머리를 고집하기도 하죠. 겉보기에 시대에 뒤처져 보이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의외로 강한 고집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끔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존경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친 고집이 주변과의 소통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패션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문화의 일부입니다. 그 흐름을 완전히 거부하면 결국 세상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게 되죠. 이들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들의 고유한 세계를 존중하는 동시에 조금씩 새로운 것을 제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작은 경험을 통해 새로움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예 아무런 개성도 드러내지 않고 무난함만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7번째 유형은 무난 무표현형입니다. 이들은 옷을 고를 때 최대한 눈에 띄지 않고 튀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흰 셔츠, 검은 바지, 기본형 니트와 같은 안전한 선택만 반복하죠. 겉으로는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지만 동시에 개성이나 메시지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장점은 어디서든 무리 없이 어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 모임, 심지어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무난한 옷차림은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죠. 그러나 문제는 이 무난함이 때로 자기 존재를 지우는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패끼치지 않으려는 태도가 지나쳐서 결국 자신조차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도 적극적인 표현을 하지 않다 보니 주도권을 잃거나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그들의 조심스러운 성격을 존중하면서도 조금씩 너도 충분히 드러나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작은 변화, 예를 들어 색감 있는 액세서리나 새로운 헤어스타일, 만으로도 그들의 자신감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옷차림이 단순히 취향을 넘어 내면의 혼란과 방황을 드러내는 유형은 어떤 모습일까요? 8번째, 마지막 유형은 혼란 방황형입니다. 이들은 옷차림에 일관성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했다가 다음 날은 아무렇게나 걸친 추리닝 차림으로 나타납니다. 색상이나 조합도 제각각이라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거지? 라는 의문을 품게 되죠. 이런 패션의 혼란은 단순히 취향 문제가 아니라 종종 내면의 불안정과 방황을 반영합니다. 삶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옷차림 역시 그 혼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관계에서도 일정한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유형의 사람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자신에게 맞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기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을 무조건 불안정하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성장과 변화를 모색하는 존재로 이해해야 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들과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은 그 혼란을 비난하기보다 안정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 충분히 찾고 있는 중이야. 괜찮아 라는 메시지가 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8가지 유형을 종합하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8가지 옷차림 유형을 통해
사람들의 내면과 성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깔끔 단정형은 안정과 신뢰를, 자유 개성형은 자기 표현의 자유를, 화려 외향형은 사회적 에너지를, 검소 실용형은 꾸준함과 소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명품 과시형은 외적 성공과 불안정, 시대 역행형은 고집과 자기 확신, 무난 무표현형은 안정 속의 자기 상실, 마지막 혼란 방황형은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드러냈죠. 이 8가지 유형은 단순히 옷의 스타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즉, 패션은 말없이 드러나는 심리적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정 유형이 무조건 좋다거나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깔끔함은 신뢰를 주지만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고, 자유로움은 창의적이지만 책임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옷차림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균형과 성장의 필요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8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더 현명하게 맺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옷차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겉모습 뒤에 숨겨진 내면을 읽는 힘입니다. 단정하게 입는 사람을 만나면 그 안에 깔린 안정과 규율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을 보면 그 속에 있는 외로움과 인정 욕구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검소함 뒤에는 성실함, 무난함 뒤에는 자기 억제, 혼란스러운 패션 뒤에는 변화를 향한 몸부림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인상만으로 사람을 단정짓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상대방의 옷차림을 통해 그들의 내면 상태를 유추하되 판단이 아닌 이해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입었을까? 라는 질문은 곧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일까? 라는 물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옷차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타인의 심리를 해독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해독의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공감과 배려를 배울 수 있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옷차림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입는 옷은 단순한 직물의 조합이 아니라 나의 심리 상태와 가치관을 드러내는 무언의 언어입니다. 혹시 나는 늘 무난한 옷만 고집하면서 내 목소리를 감추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화려한 스타일로 자신감을 과시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인정 없이는 불안해하지는 않을까요? 검소함 뒤에 숨은 성실함은 훌륭하지만 때때로 나 자신조차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패션은 유행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고른 옷은 곧 내 삶의 태도를 비추는 작은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옷으로 세상과 마주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나와 타인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8가지 옷차림의 유형은 단순히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옷은 말이 없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상대의 가치관, 불안, 자신감, 그리고 꿈까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옷으로만 판단하지 말되 옷을 통해 마음을 이해하라.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입는 옷은 곧 나의 메시지입니다. 타인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고 싶은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세상과 마주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의 옷차림 속에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옷차림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 그리고 타인과 관계 맺는 첫 번째 다리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 여러분이 옷을 고를 때마다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조금 더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옷차림은 패션이 아니라 삶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제대로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